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DGC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EDGC 관련 코멘트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화학업종 관련 분석을 하면서 우연찮게 액체생금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을 봤어요. 6월 3일 날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액체생금 업종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이제 이 액체 생금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뭐 그런 기대감을 하고 제가 액체 생금 리포트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분노를 했어요. 관련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액체 생금에 대해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EDGC 투자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액체 생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아요, 그죠? 물론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어디에서 제가 분노를 했냐고 그러면요, 페이지가 액체 생금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해놨습니다. 물론 향후 미래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리포트고요. 그리고 체외 진단까지 같이 함께 묶어가지고 전체 한 105조 정도 시장 규모다, 이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성장 올 것이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분노를 한 부분은요, 이 우리나라 관련 업종에서 EDGC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주요 업체 동향을 보시면요, 해외 일루미나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국내에 보시면요, 마크로젠, 지노미트리,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파나진, 사이토젠, 젠큐릭스, 요렇게 5개 업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EDGC가 빠졌어요. 여기에서 분노를 한 거예요. EDG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리포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 지금 기관이 전혀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물론 여타 부분들이 관심을 못 가질 만한 사유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EDGC가 가져온 행보가 크게 지금 신뢰를 줄 수 있는, 주주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보가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느껴온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좀 IR팀에서 체크를 못 해나간다라고 하면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서, 이거는요, IR 협의회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 업종들 챙겨볼 때, 여기를 많이 챙겨보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배제가 됐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배제를 했다. 나는 이거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스 신용평가를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EDGC IR팀에서 이거를, 사전에 이렇게 업종 분석이라든지 리포트를 내는 곳들, 기관들에 얘네들이 좀 핸들링을 하고 좀 어필을 하고 했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EDGC 투자자분들은요,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EDGC를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EDGC 주주분들은 이 액체 생금 자체가 연평균 20%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신산업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겠죠. 2020년도에 11억 달러이던 게 2027년도에 38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I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액체생금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외 진단까지 합치게 되면요, 체외 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에 60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831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하고 있는 우리 EDGC가 가지고 영위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 시장 점유만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1조 원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액체 생금이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멉니다. 향후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들 아십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보시는 분들 힘드실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앞으로 우리는 이어가야 될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왜 기냐? 이 조직 생금,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이 조직 생금을 대체를 하는 새로운 의료기술, 진단기술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게 액체 생금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요, 1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 리포트에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액체 생금은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 상용화되기까지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 현재 암 진단은 대부분 병리 검사를 통해 판명된 질병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ICD 코드에 따른 분류 또는 임상 진단에 정의되고 있으나 현재 액체 생금의 결과가 암의 진단 부위나 단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험가입의 역선택 및 과잉 진단 등의 다양한 현재의 의료 시스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임상 적용 가능성 및 암 진단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지금 리포트를 쓴 사람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그러면요. 새로운 이 신기술이 도입이 되는데 이게 의료계에 도입이 되려고 그러면요. 이 의료계에서는 혼선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기에는 의료계에서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요. 이 액체 생금이 실제로 이 조직 생금보다 명확한 판별 기준이 되고 정확한 기준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게 의료계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액체 생금은 필연적으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검사가 언제까지 계속 천년만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라는 게 암 조직 검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액체 생금에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들어갔다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요. 뭐 배에도 나왔다가 뭐 여기 등에도 붙었다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중요한 부위에 제가 이 아토피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피부과를 갔어요. 피부과를 갔더니 피부과 제가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조직 검사를 하재요.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게 여성분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너무 부끄럽더라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 조직을 다 조금 떼는데 그게 조직 검사예요. 근데 이게 액체 생금이라는 자체는 그런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도 발생을 하지 않고 해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앞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액체 생금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조직 이 생금이 천년만년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바뀔 것이다. 의료 시스템은. 지금 현재 EDGC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들어오는 물량이 없습니다. 하루에 지금 0.5, 0.4, 0.52 정도 1%가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적은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수급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죠. 오로지 외인들이 자기들 물량 뱉었다가 받았다가 뱉었다가 받았다가 하고 있죠. 개인들 물량 나오지 않습니다. 팔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 회사 8,400만 주 주식이 나오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공급량이 없으니까 수요자들이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요자들 기관에서 달라들기 위해서는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물량이 나와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매집하면서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일정 부분 개인들이 털어낼 때 받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차트는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언급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EDGC가 상장할 때 사업보고서 낼 때 지금 매출액 추정치랑 이런 것들을 낸 적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작년에 이거를 보고 저도 기대를 하고 저도 작년 1월 달부터 이게 액체 생금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EDGC가 이 예측치를 내어 나왔을 때 2차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18년도가 1차년도고 19년도가 2차년도 20년도가 3차년도가 되겠죠. 19년도 20년도 얘네들이 예측치를 발표를 했을 때
1차년도는 340억, 3차년도는 2020년 660억을 매출액을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초과를 했죠. 9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초과를 한 거는 물론 이거 미달했다라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지금 그 사업 보고서 낼 때 3차년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진단 키트 수출 증가로 창사 최대의 매출액 925억을 달성을 하였다라고 사업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보고서 잘못 낸 거예요, 사실. 이거는 헬스케어 합병으로 매출액이 이렇게 된 거죠. 왜? 520억이 헬스케어 매출이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얘네들은 664억을 못한 거예요. 240억 정도를. 저는 여기에도 조금 실망을 하긴 하긴 할 수밖에 없죠. 액체 생금에 대해서도 얘네들은 2020년도가 되면 100억대 매출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18년도에. 그런데 이것도 못 이뤘죠. 여러 가지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지금 주주들에게 주는 실망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실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호예수 금액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 물량 6월 26일 날 900만 주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요때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좀 심각해질 수 있죠. 물량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이리지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손절치고 익절하고 나가시는 게 신상에 정신건강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계속 액체 생금의 미래에 저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리지시 포에버.